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도쿄블레이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아쿠아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천재 배우인 타이키가 이복 형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쿠아는 타이키에게서 아버지에 대해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다녔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하루아침에 복수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죠. 거기다 마침 비코마치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야자키현으로 가기로 하면서 저번화가 끝이 났었습니다. 도쿄블레이드가 끝나면서 아쿠아는 당분간 스케줄이 없었고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 달려왔지만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삶의 목표가 없어졌죠. 그래서 카나의 바램대로 비코마치 뮤직비디오 촬영에 아쿠아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카네와 데이트 약속이 있다는 소리에 금세 분위기는 싸해졌죠. 아쿠아가 아카네와 사귀는 이유도 사실 복수를 위해서 사귀는 거였기에 복수가 끝난 지금은 더 이상 아카네와 사귈 이유도 없었습니다. 슬슬 정리해야 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미야자키에서 마지막으로 진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아카네도 미야자키 여행에 초대하게 되었고 아카네는 순식간에 아쿠아의 의도를 눈치채게 됩니다. 아카네도 처음부터 아쿠아가 자신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귀자고 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이 복수인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제 와서 진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쿠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기가 필요 없어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쿠아가 아카네를 구해주었던 장소로 가게 되었고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곁에 있던 아쿠아라도 자신을 구해줬던 그 순간에는 아무런 타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쿠아와의 키스가 싫지 않았던 것도 그런 아쿠아의 다정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아카네는 이런 아쿠아와 함께하는 거라면 더한 것도 싫지 않았죠. 하지만 아쿠아는 그다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아카네도 아쿠아에게 느끼는 연애 감정은 애매모호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은 복수 때문에 기초도 없이 바로 응용으로 넘어간 관계이기에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렇지만 아카네가 아쿠아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연예계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추리해냈습니다. 그때 아쿠아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카네에게 말해주었고 드디어 복수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아쿠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쿠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쿠아의 착각이었고 복수의 대상은 아직 살아있었죠. 아쿠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에서 해방되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했기에 이런 간단한 허점을 눈치채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쿠아가 깨닫는다면 다시 복수를 위해 달릴 테고 아쿠아만의 인생은 없어지게 되기에 아카네는 이 사실을 아쿠아에게 비밀로 하게 됩니다. 한편 루비는 어머니의 묘에 왔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진짜 아버지와 스쳐 지나가게 되죠. 다음 날이 되었고 미야자키 때 쓸 캐리어를 사기 위해 카나와 아쿠아는 단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나가 지각까지 했음에도 아쿠아의 태도가 옛날과 달리 묘하게 친절했고 캐리어 색깔도 카나의 형광봉색인 하얀색을 고른 데다가 인기 있는 레스토랑까지 미리 예약해 놓으면서 카나는 제대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나는 온갖 망상을 하며 다음 단계를 기대했지만 결말은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 히무라에게 부탁한 신생 비코마치 오리지널 신곡도 잘 뽑혔고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야자키 여행날이 되었습니다. 아쿠아는 전에 하다 말았던 진지한 얘기를 이번에 끝내기 위해 아카네를 초대했지만 누군가는 매우 불편해했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야자키현에 도착하였고 이번 뮤직비디오를 찍어줄 영상감독이자 메무처의 지인인 아네모네에게 가이드를 받습니다. 미야자키는 신들의 땅이라 불렸고 연예의 신과 관련된 신화가 존재하는 지역이었죠. 그렇게 신생 비코마치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가게 됐고 아쿠아와 아카네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전생에서 일했고 죽었던 병원이었죠. 아쿠아가 굳이 아카네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이유는 전생에 죽었던 고로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러 아카네를 끌어들이기 위해 전생의 단서를 조금씩 흘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 고로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지인이라며 고로의 과거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고로의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집에서 혼자 고로를 낳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 것도 어머니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태어난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의사가 되고서도 여전히 무력했고 살인아가 죽을 때도 고작 옆에 있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쿠아를 수수께끼의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이 모든 걸 안다는 듯 진정한 어머니를 갖지 못한 두 사람과 혼이 없는 아이를 낳은 두 사람을 상냥한 신이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로와 살인아 그리고 아이를 의미하는 이야기였죠. 순조롭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되었고 카나는 도쿄블레이드 이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능력으로 점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나는 앞으로 계속 유명해질 것이고 그런 아이돌이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이라도 찍혔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쿠아는 저번처럼 카나와 사적으로 만나는 일은 가급적 피하게 됩니다. 오늘 촬영이 무사히 끝났고 루비와 아카네는 숙소로 돌아가던 중 까마귀에게 열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까마귀를 쫓아가던 중 우연히 루비의 첫사랑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만약 고로가 살아있었다면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루비는 고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만큼 고로는 루비에게 있어서 살아갈 의미를 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자고 몇 번이나 고백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고로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까마귀가 등장하면서 어느 사당의 뒷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처참히 방치된 고로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살인아가 줬던 열쇠고리를 소중히 간직한 채로 말이죠. 시체를 찾은 그날 밤 아쿠아는 아카네에게 저번에 하다 말았던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쿠아는 일부러 아카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체를 찾게끔 상황을 유도했고 결국 아카네는 시체를 찾아냈죠. 계속 방치되었던 고로의 시체는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었고 아쿠아도 그런 자신의 시체를 줄곧 찾아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복수도 완전히 끝났고 전생의 시체도 찾게 되면서 이제 아쿠아에게 있어서는 아카네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카네도 이런 아쿠아의 마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확실히 헤어져야 하는 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아카네는 아쿠아와 헤어지기 싫었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렇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아쿠아도 더 이상 아카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루비는 결국 그토록 찾아다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게 되면서 루비의 마음은 무너져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돌을 계속할 이유도 살아갈 의지도 없어졌죠. 그때 수수께끼의 소녀가 까마귀와 함께 나타나 사건의 진상을 알려주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아이돌이 병원에서 극비 출산을 했고 방금 발견된 시체는 그 아이돌의 담당이었어. 그 의사 선생님은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고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그날이 바로 아이돌의 출산날이었대. 거기에 그날엔 병원 주위에 수상한 남자가 계속 서성이고 있었는데 대학생 정도의 남자와 중학생 정도의 남자였나봐. 그리고 그중 대학생은 아이의 사건 이후 누군지 판명되었고 나머지 한쪽은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며 그 정체불명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살인아가 죽고 루비가 태어나기 전인 공백기에 일어난 사건이라 루비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진실을 듣게 된 루비는 직감적으로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고로와 엄마를 죽였다고 확신하였고 공범을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며 폭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촬영이 끝났고 미야자키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루비는 아카네랑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고 사건의 실마리를 알기 위해 아쿠아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릴 때 연기에 관심 없다고 했던 아쿠아가 감독 제자로 들어가 연예계를 고집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아카네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연예계에 있다고 아쿠아에 대해 일부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이상 루비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이라고는 말해주지 않았고 그냥 좋아하는 배우라고 넘어갔죠. 하지만 루비는 아카네의 이야기를 듣고 아쿠아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버렸고 미야자키를 떠나기 전 신사에서 아쿠아가 빨리 범인을 찾아달라는 소원까지 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덕분인지 비코마치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큰 인기를 누리며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모두들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됐고 그렇게 이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일기가 공범을 찾기 위해 연예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룬 거라며 이기는 연예계에서 본격적으로 공범을 추리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기 시작 부분인 도쿄블레이드 편의 분량이 엄청 길기에 쉽게 루즈해질 수 있어서 매니화할 때 어떻게 각색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일기 때와 비슷한 분량으로 간다면 이쯤에서 2기가 끝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3기가 시작될 거라 추측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 또 놀러와주세요.